네,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정윤돈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세무사 1차 시험이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가장 유명한 커리큘럼이 이 스파르타 플러스 GS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스파르타 플러스 GS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이번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목차 보시면 네, 저희 일단 스파르타반이 뭔지, 주말 GS가 뭔지 저희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그 얘기를 저희가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첫 번째로 시험이 90일 정도 남으면 수험생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시험 준비하는 학생의 한 90% 정도가 30점에서 40점대 정도 점수를 이루고 있어요. 아,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대부분 요 정도 점수에서 D-90을 시작한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절반 이상, 사실 여기는 절반 이상이라고 써놨지만 60% 이상, 70% 이상이 꽈락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럼 D-90부터 D30까지 60일은 공부했을 텐데 대부분이 꽈락이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보시면 네, 실제 문제풀이에 너무나도 취약해요. 실제로 수험생들이.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객관식반 종강 시점에 모의고사를 봐도 다 볼 것 같죠. 한 30% 정도는 아예 응시를 안 한다고요. 개강부터 종강까지 열심히 수업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못 풀겠거든요. 못 풀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 객관식반을 저도 수강을 했겠죠. 당연히 나름 열심히 했겠죠. 회계사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종강하는 날 전범위 전 과목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예요. 나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근데 시험지를 딱 받고 1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깨달았죠.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왜 풀 수 있는 게 없지? 이거 내가 봤던 게 맞나? 공부 많이 했는데? 하고 결국 제가 OMR 이 답안지라고 하나요? OMR 이 카드를 못 내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도저히 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푼 게 있어야죠. 왜 그럴까요? 문제풀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실제로 객관식 종합반까지 들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문제 푼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수험생분들이. 두 번째로 전체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객관식반을 종강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2회독 하신 거라고요. 왜? 기본반 때 5개월 동안 1회독 했죠. 다 수업을 들었다면요. 그죠? 객관식반도 다 수업을 들었다면 1회독 했을 거라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2회독한 내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2회독, 3회독 많으면 요 정도밖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회독 수를 늘리는 것에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잖아요. 책이 이만큼 쌓여 있다고요. 이걸 다시 볼 생각을 하면 좀 힘들다. 내가 그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을 많아요. 넘겨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30% 내외를 늘 유지하거든요. 결국에는 30% 정도는 남은 3개월 90일 동안 다회독하시고 합격을 하지만 나머지 70%는 불합격하신다고요. 아시겠지만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보다 꽈락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 건지 좀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불합격의 원인이요. 볼까요? 첫 번째로 너무도 부족한 실전 문제 풀이 시간. 거의 여러분들이 안 푸셨어요. 10세까지 열심히 공부한 건 저도 아는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적다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해커스 경영 말고 일반적으로 다른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세무사 1차 객관식반 종강하고 나면 D-30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전 과목 복습하기도 매우 부족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문제풀이가 아닌 내용 정리만 하고 시험장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몇 과목 봅니까? 선택 과목까지 해서 원과까지 포함하면 5과목 보죠. 근데 이 5과목을 하루에 매일 정리해야 된다고요? 한 90일 동안. 근데 일단 어떻습니까? 세법은 부담스러우니까 맨 마지막으로 빼고, 만만한 행정소서법, 재정법, 뭐 재정학 이런 거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조금 공부하고, 원가는 원래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법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어때요? 아, 내가 하루에 8시간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한 4과목 정도라고 보면 2과목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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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과목에 2시간 정도 둬야지? 아니야. 행정수법은 1시간 하고 재무회계 3시간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문제는 뭡니까? 내용 정리하면 1시간이 다 가서 문제를 못 풀어요.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이면 3시간이면 한 2시간 반 정도 내용 정리하죠. 오늘 수익해야지 하면 수익 내용 정리하면 뭐 2시간 반은 금방 가죠. 그럼 30분 남았다고요. 그럼 30분 동안 문제를 푼다고 칠게요.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 거의 다 못 푼다고요. 그렇죠? 다는 못 푼다고요. 근데 뒤에 과목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다음에 풀어야겠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서 세법은 또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정리만 하고 있다는 요약 노트만 만들고 있다니까요. 막상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를 좀 볼게요. 두 번째를 보시면 객관식 수업 종강 후 무계획적인 하루 일과.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기본반 등록하고 객관식까지 스트레이트로 들으셨다면 한 9개월,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를 학원에서 정해진 대로 수업만 들었다고요. 열심히 하셨죠. 처음으로 객관식반 중간하면 자, 여러분 페어웰입니다. 안녕 하고 이제 각자 자습실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시작한다고요. 아침 9시까지 안 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타이밍이 이제 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막상 열심히 와서 복습해야지 공부해야지 하지만 점점 기상시간이 늘어져서 급기야 오후 2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업 끝나고 나면 객관식반 중간갈 때 실력이 정점이었는데 점점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도 뭐 터치를 안 하니 우리 사실 그런 거에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객관식반 끝나고 나서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지는 학생들 저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끝까지 잘못 알고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아니 봐봐요. 우리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강의 듣고 뭐 모의고사도 봤다고 칠게요. 종강하는 날. 그 객관식반에 있는 교재, 객관식 교재를 열심히 봤어요. 내가 사체를 마스터했어요. 근데 왜 시험장 가면 틀리죠? 보셨다며. 내가 대손충당금 열심히 공부했어. 아, 대손충당금 어려우니까 좀 그러나요? 좋아요. 부가세 얘기할게요. 부가세 열심히 공부했어요.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 다 외웠어. 근데 시험장 가면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니요, 많죠.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보던 책 한 권을 그냥 외운다고요, 숫자를. 사체 문제를 풀면서 1번의 답이 3번이라는 걸 이미 알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틀려요? 아는 걸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써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틀리죠. 이건 괜찮아요. 아예 틀린 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데 객관식 교재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에이, 객관식 교재 뭐 거기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안 들어가 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이거 지금 듣고 야, 윤돈이 너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이러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토지입니다. 재평가 모형을 써요. 100원에 취득했다고 할게요. 100원에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토지가 120원이었어요. 그럼 재평가 모형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재평가를 했겠죠. 너도 재평가 나도 재평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0원에 그 다음 연도에 처분했다고 할게요. 이거 처분이익 얼마예요? 처분이익 얼마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죠? 얼마예요? 30이 아니죠. 처분이익은 10이에요. 왜? 토지는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재분류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처분이익으로 들어간다고요. 그쵸? 분명히 이거 지금 틀리시는 분이 있다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지분상품이에요? 근데 지분상품을 샀어요.
100원에 취득했어요.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120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130에 처분했대요. 이때 처분이가 얼마예요? 아우, 알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10이요. 또 틀렸다고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객관식 문제는 기출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그냥 외우는 거지 기출문제에서 얘기 안 한 거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요.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단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합격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안 해커스 스파르타반 플러스 주말 GS 종합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보시면 스파르타 플러스 주말 종합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럼 수강 신청 대상에 맞게 저희 스파르타 플러스 주말 GS 종합반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 혼자서 공부를 못하거나 의지가 약한 수험생, 스스로 남은 기간 계획을 만들어 진행하기 버거운 학생들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혼자 공부를 못하거나 의지를 약한 수험생들 생각보다 많죠. 객관식반까지 시킨 거 그냥 했다고요. 그럼 끝나고 나면 객관식반보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더 일찍 와서 이제 시험이 9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일찍 와서 독서실에 앉아있고 계획대로 착착착 해서 전과목 3회적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더라고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늦게 와. 근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문자 온다고. 윤돈이 오늘 안 오니?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안 가려고. 그리고 그냥 아예 쉰다고요. 근데 한 번 쉬면 너무 달콤해. 어차피 좀 있으면 내일 토요일이야. 그럼 일요일까지 쉬겠죠. 그럼 4일 지나갔어요. 90일 중에. 이런 친구들 많다고요. 또 뭐? 이게 위협은 넘치는데 겁이 나는 거죠. 책을 봤더니 객관식하면 이만큼이야. 기본수까지 하면 이만큼이야. 이거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정리하지? 엄두가 안 난다고요. 또 아시죠? 할 말 하지 않으면 또 우리 안 하잖아요. 할 말 해야 도전을 하는 거지. 너무 어려우면 도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첫 번째로 객관식반 종강 후에도 꼼꼼하게 하루 일과를 관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스파르타반 플러스 주말 GS 같은 경우엔 일단 오전 8시 반에 오셔야 돼요. 왜냐면 오전 8시 반에 오전에 퀴즈 볼 거거든요. 전일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10문제 8시 반에 시작해서 시험 볼 거고요. 시험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8시 반에 출석 체크하는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8시 반까지는 학원에 오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 과목 요약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야, 왜 2시부터 5시야? 8시 반에 와서 시험 봤으면 9시부터 하면 되잖아. 2시부터 5시가 제일 졸립죠. 실질적으로 저도 이 공부를 해봤지만 밥 먹고 나면 낙이 밥 먹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밥 먹고 나면 2시부터 5시까지 졸립죠. 보통 수험생들이 2시부터 5시까지 그냥 엎드려서 자거나 졸린 상태에서 그냥 앉아있다고요. 제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요때라서 저희가 일부러 요때 요약 강의 잡았어요.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미니 GS를 봅니다. 전 과목 5문제씩 전범위로 25문제 봐요. 8시 반까지는 가시면 안 돼요. 시험 보고 가셔야죠. 그래서 적어도 8시 반부터 8시 반, 뭐 사실 시험 봐야 되니까 9시까지겠죠. 12시간 반 정도는 학원에 있을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주말에 쉬면 안 되잖아요. 주말에. 아유, 지금 시험이 뭐 한 6개월 남았을 때랑 3개월 남았을 때랑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 공부하는 양이 다른데 시험 막판에 다 안 상태에서 정리하는 하루랑 회계원리 공부할 때 하루랑은 당연히 다르죠. 주말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날 올데이 주말 GS를 봅니다. 전범위 40문제를 전 과목 풀 사이즈로 실제 시험처럼 보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전 과목 강평하고 가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각자 하셔야죠. 좀 쉬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좀 약하다,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파르타가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로 수강 신청 대상을 보면 이론은 어느 정도 아는데 문제만 풀면 틀리는 학생, 모의고사 보면 늘 시간이 부족한 학생, 재시생으로 작년에 시험장 가면 블랙아웃을 경험한 학생,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기본반 때부터 객관식반 종강할 때까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상담을 듣다 보면 선생님 제가 사실 다 알아요. 선생님 수업하는 거 들어오면 다 이해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문제만 풀면 안 풀리네요. 이게 왜 이럴까요? 왜긴요.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문제 푸는 건 기계적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 처음으로 전국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 모의고사 봤을 때 여태까지 딴 거 공부한 줄 알았어. 아니, 내가 딴 거 공부했나? 이게 내가 공부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 우리 옛날에 수능 처음 보면 그렇잖아요.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보면 숨이 턱 막히고 시간 쫓기고 막 결국에는 마지막에 문제 읽기도 급급해서 결국 승리의 3번으로 줄 세우고 나오잖아요. 실제 시험장 가도 그런 경우를 한다고요. 왜? 문제풀이 연습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 솔루션을 보시면 실전 문제풀이 연습으로 기계적으로 문제 풀 수 있도록 저희 정말로 많이 연습시킬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실전이니까. 보시면 일단 오전 퀴즈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문제를 봐요. 전날 요약 수업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니 GS는 전범위 5문제, 식심을 5문제 봅니다. 원가까지 5문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시간 재고 10문제, 25문제 풀어요.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양입니다. 근데 주말에 어떻게? 전 과목 40문제 풀 사이즈로 보기 때문에 매주 모의고사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 매주. 10번 보거든요. 당연히 준비가 되겠죠. 저희가 스파르타반을 운영해보면 학생들 후기가 이런 게 많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침 8시 반에 와서 문제 풀고 밤 8시 반에 문제 풀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거 문제 푸는 것도 어색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환불 고민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 지나보면 그냥 일어나서 와서 그냥 앉아서 풀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진짜 문제풀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도 블랙아웃을 경험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좋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보시면 아직은 내용 정리가 안 되는 학생. 왜냐면 시간적으로 나는 7월반 등록했어요. 아니면 사실 저는 7월 이후에 인강 들었어요. 사실 저 말씀드릴게요. 10월 달부터 하루 종일 인강만 듣고 있어요. 내용 정리하냐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엔 당연히 내용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겠죠. 또 결국 시험 막판에 1일 특강으로 위전해서 그것만 공부하고 들어가려는 학생도 정말 많죠. 이런 학생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객관식만 종강하고 나서 90일 동안 너무 양이 많으니까 질려버려서 그냥 준비 안 하고 무계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빵꾸 나는 과목들이 생긴다고요. 대부분 어떤 과목이 빵꾸 납니까? 세법이죠. 빵꾸 난다고요. 빵꾸 나면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 그냥 1일 특강 들으러 가는 학생들 많아요. 여러분 1일 특강 너무 좋아요. 저도 하지만 좋아요. 문제가 뭡니까? 한참 시험 공부해야 되는 D-30, D-20 이런데 1일 특강 가. 사람 그 많은 데서 하루 종일 이렇게 찡겨갖고 듣고 있어. 그럼 컨디션이 다 흐트러진다고요. 그럼 그 다음날 독서실 가서 공부가 돼? 안 돼요. 이미 컨디션이 흐트러졌는데 피곤하다고요. 그러면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그 한 달 정도 진짜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하는데 1일 특강 하루 갔다 오고 나면 그 이후부터 컨디션이 또 다 망가진다고요. 그럼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별로 최종 정리 강의 및 특강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냥 오시면 이 안에 1일 특강도 들어가 있고요. 과목별 주제별로 어려운 내용들도 특강을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다 계획을 짜놨다고요. 요거 믿고 들으시면 시험 막판에 단기 특강 들으러 안 가셔도 돼요. 들어가 있는걸요. 내용 정리가 안 돼. 이거 다 정리하려니까 너무 버거워. 엄두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과목 통으로 제꼈어. 다시 시작합시다. 여기서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요약 강의를 과목별로 진행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전 과목 일주에 동시 진행이에요. 여러분 기본 강의도 해보셨고 기본반도 아마 들어보셨을 테고 객관식반도 들어보셨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왜냐면 일단 스타트는 재무회계로 끊죠. 재무회계 중간에 원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원가는 빨리 끝나. 그럼 종강할 때까지 원가 한 달 동안 안 본다고요. 재무회계 끝나고 나면 세법 시작되죠. 그럼 또 세법 하느냐고 재무회계 다 까먹어. 중간중간에 행소법 들어가 있죠. 재정학 들어가 있죠. 그럼 또 중간중간 하다가 또 한동안 안 보기 때문에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 과목 월, 화, 수, 목, 금 5과목
동일하게 진행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재무회계, 화요일 날은 세법, 수요일 날은 재정학, 목요일 날은 뭐 원가, 금요일 날은 선택법, 이렇게 전 과목이 한 주에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매주 전 과목을 다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험 막판에 괜히 하루 특강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네, 수강의 신청 대상 네 번째인데, 와, 참 많죠? 객관식 책은 외울 정도로 봤지만 조금만 다르게 출제되면 문제를 못 푸는 학생, 응용력이나 심리형에 약한 학생, 한 번이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시면 봤던 문제 나오는 경우 있나요? 나오죠. 하지만 조금씩 응용돼서 나왔죠. 내가 객관식 책에서 봤던 문제랑 완전 똑같이 나오는 건 40문제 중에서 10문제 내외예요. 다 조금씩 새롭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또 객관식 책을 그냥 우직하게 외우신 분들은 문제 조금만 밖에 나와도 원래 교재에 있던 표만 좌우만 바꿔도 그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친구들 사실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래요. 시험 보고 나면 학생들이 그래요. 와, 이거 선생님 안 배웠던 문제 같은데 이거 내셨어요. 이런 경우 간혹가다 있다고요. 그럼 제가 뭐가 새로웠는데 이게 새로웠어요. 문제 보면 야, 똑같잖아. 에이, 표현이 다르잖아요. 막 이런다고요. 실제로 조금만 문제를 바꿔도 전혀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저희 솔루션으로 신유형 및 출제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풀이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객관식 문제가 아닌 신유형 문제로 굉장히 많이 구성을 하려고 해요. 특히나 주말 GS는요. 주말 GS 같은 경우엔 저희가 아마 매회 새로운 문제를 구성하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부터 시동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저희 보시면 회계학 같은 경우엔 일단 가장 처음에 그해 회계학과 관련된 시험으로 가장 처음에 스타트를 끄는 시험이 뭐죠? 공인회계사 시험이죠.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일단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세무사 보기 전까지 간평사도 회계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관세사도 회계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수준이 낮긴 하지만 계리사도 회계학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보다 먼저 보거든요. 그럼 이게 출제위원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가 있다고. 야, 올해 회계사 시험에 그게 나왔어? 나도 그거 내야겠네. 야, 간평사 시험에 그거 나왔어. 문제 괜찮더라. 잘됐다. 나도 이번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봐야지. 그래서 걔네들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나온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예로 작년에 회계사 1차 시험에 재고자산 조별 기준 평가 소실 문제가 나왔죠. 그거 어땠어요? 세무사 시험에 바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찾아보고 답 찾아보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가 주말 GS 볼 때 그런 문제 중에서도 시사성이 있고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건 저희가 추려서 또 내고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막 회계사 기출문제 찾아보고 간평사 기출문제 찾아보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할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보시면 마지막까지 경쟁하는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시간으로 알고 싶은 학생분들은 정말로 잘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설명회 때마다 얘기해서 이제 좀 학생들이 그만 얘기하시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1차 시험 붙었거든요. 운이 좋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 6개월 만에 1차 시험을 붙을 수 있었던 덕이 어떤 덕이었냐면, 제가 학교 고시반에 있었거든요. 제가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저희 성균관대 고시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시반 실원이 되면 자리에서 본인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본인 지정석을 하나 줬다고요. 아시겠지만 대학교에 독서실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언제든지 24시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자리가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못 들어가죠. 공부할 사람들이 많은데 고시반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요. 1등부터 꼴찌까지 실명으로 딱 성적을 공시한다고요. 고시반에서. 그리고 하위 10%는 실명으로 공지한 다음에 퇴실시켰어요. 그럼 창피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싫으니까 강제로 공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덕택에 제가 일찍 1차를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저희 고시반 자리를 보면 요렇게 6자리가 한 라인에 있었다고요. 요렇게요. 요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었고 여기 앉아 있는 학생이
제가 그때만 해도 학번이 낮았는데 저학번인데도 불구하고 고시반에서 5등 안에 들더라고요. 시험 보면, 모의고사 보면. 여기 6명이 아무도 안 친했어요.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 사이인데 사실은 서로 다 얘를 의식하고 있었죠.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 집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도 안 가려고 그러고, 얘 몇 시에 오면 우리도 그 시간까지는 오려고 그러고, 얘가 밥 안 먹고 초코파이 먹으면 우리도 초코파이 먹고 그랬다고요. 다 얘 신경 쓰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 라인이 다 붙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효과를 구현해보고 싶어서 이번 스파르타 때 보시면 우리는 압박하고 문제를 풀며 압박하고 수업하며 그리고 압박할 겁니다. 보시면 일단 오전 퀴즈 본다고 말씀드렸죠? 미니 GS도 보고요. 주말 GS도 있어요. 요 세 가지 시험 종류별로 따로따로 성적을 공시한다고요. 1등부터 꼴찌까지요. 세 개를요. 실제로 이 학생들 후기를 보면 이런 얘기들 많아요. 저희가 인원이 꽤 많기 때문에 이 시험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0명 본다고 하면 이 A4 용지 한 장에 200명을 한 줄로 나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는 이쪽에 공시하고 반 정도는 그 옆으로 가서 옆 칸에 이렇게 등수를 나열하죠. 그럼 학생들도 대충 야 여기 합격률 한 50% 이상 나온대 이걸 알아서 요쪽이 있고 요쪽에 있으면 요쪽에 들어가고 싶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여기 밑에 있는 학생은 긴장돼서 요쪽으로 갈까봐 더 공부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더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실제로 이 성적 공지에서 여기 들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계속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독서실 자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스파르타 주말 GS 반 등록하시면 저희가 독서실 지정석 드리고요. 스파르타 반을 등록하셔야지 드리고요. 저희가 출석 체크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도 웬간하면 출석 순위도 좀 공시를 하려고 해요. 결국 오래 앉아 있어야 붙는 시험이거든요. 시험 90일 나오면 유전자, 재능, 머리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좀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또 아무래도 공부도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특히나 재무회계랑 세법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랑 이훈엽 교수님께서 이 격일제로 상담실, 저희 학원에 상담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11시에 저희 독서실이 문을 닫는데 11시까지 같이 격일제로 독서실에서 상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시면 그냥 답변해 드리고 이러려고 합니다. 스파르타 끝날 때까지요. 힘들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넘겨보시면 6번째로 이 3차생 분들이랑 이 직장인 분들 나오는데 일단 3차생이 뭡니까? 저희가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 시험 한번 보시고 2차 시험 유예로 한번 보시고 떨어진 분들을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이분들도 1차 시험을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들 이미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1차 객관식반 수업 듣기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2차 유예 강의를 계속 듣기에도 부담된다고요. 나 1차 봐야 되는데. 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 스파르타 반 들으시면 평일날 계속 시험 보시고 주말 GS 보시다 보면 오히려 3차 때 이 스파르타 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1차 준비를 끝내고 2차 공부랑 병행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후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엔 문제가 뭡니까? 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엔 늘 저도 실제로 저희 해커스 경에서 주말 직장인반을 운영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고민으로 상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말에만 공부하고 주중에는 퇴근하고 나서 밤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주중에 하루 종일 이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위치가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이랑 같이 본다면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부족한 건 아닌 건지, 이런 고민들을 늘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 GS 과정 들어오시면, GS 과정이요. GS 과정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주말에 시험을 보시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단이 한 200명 정도, 2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하더라도 이 시험을 보시면 아 내가 지금 정확히 요 정도 위치구나, 내가 조금 더 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주말 GS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 실제 시험 사이즈로 매주 토요일 날 보고요. 끝나고 나면 바로 강평도 봅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법이랑 재정학까지 강평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12시에 가셔야 돼요. 어쩌면 1시. 그래서 저희가 선택법이랑 재정학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이미 촬영이 돼 있으니까 강평도 돌아가셔서 충분히 그날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전범위 모의고사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 5회는 과목별로 진도별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평하기에도 진도별로 진행하면 저도 주말 GS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 많아요. 제가 이 주말 GS 강평으로 한번 이 전범위를 1회독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많아서 이번에 5회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오시면 그냥 1회독 하시는 거예요. 5회는 전범위로 모의고사를 보고요. 성적 공시 당연히 하고요. 주말 GS는 별도로 수강이 가능한데 우편 GS를 운영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 수강 신청 인원별로 대상별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할 건지 저희가 말씀드렸고, 저희는 늘 목표가 그래요. 저희 주말 GS 아니 스파르타 플러스 GS반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죠. 수강 신청 인원 대비 합격률 50% 초과. 이미 매년 달성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야 니네 50% 초과라고 광고하는데 끝까지 남아있었던 애들은 당연히 50% 초과해야 되는 거 아니니? 저희가 언제 끝까지 남아있는 학생이라고 그랬습니까? 수강 신청 인원 대비라고 그랬지.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등록한 인원 기준으로 인간적으로 환불은 좀 빼야겠죠. 그죠? 수강 신청 등록한 인원을 기준으로 50% 초과를 목표로 늘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연도에 충분히 달성을 했어요. 올해는 솔직히 60%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여러분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시면 저도 가끔 보는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죠. 또 그런 분들 솔루션 해드리는 프로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들 가끔씩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해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점수가 늘 안 나와서 공부하시면서 상처도 받고, 충분히 이 정도 노력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상처받고 포기한 학생들 너무 많아요. 저희 이 스파르타반의 목적은 그런 학생들한테 정말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줍지만 저희 목표를 말씀드리면 방법을 모를 뿐이지 노력하는 학생이 불합격하는 일은 없게 만들자. 이게 저희 스파르타반의 모토입니다.